뉴스에서 콜센터 직원의 자살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비스직에 임하는 직장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객을 상대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꼭 콜센터나 판매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도 누구나 감정노동 상황을 접할 수 있죠. 사업 파트너를 만나거나 바이어를 접대해야 할 때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노동은 억지로 어떤 감정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서비스 관련 산업이 증가하며 해마다 감정노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 중에서 감정노동의 측면이 없는 일을 찾기가 어려운 추세지요. 감정노동자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자신의 심장을 끊임없이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좋고 싫고 화나고 슬픈 것 같은 사적 감정이 감정노동자에게는 고객을 위해 연출하고 억제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은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나쁜 감정을 억눌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이 위험한 이유는 인간의 개성을 구성하는 전부라 할 수 있는 감정을 타인을 위해 장시간 억압하고 조작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항시 타인을 위한 감정노예가 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일인 거죠. 순간순간 마음을 옥죄어오는 이 감정노동의 사이클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들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상 고객들을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네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고객들을 상대하면 자존감이 자주 무너져요. 매일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니 무뎌질 법도 한데 도대체 제 마음은 어떻게 추스르면 좋을까요? 질문하신 분처럼 감정노동을 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이나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기 존중의 마음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죠. 이 둘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마음들이기도 합니다. 일을 잘하고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 감정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진 일입니다. 항상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내면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리방어막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를 꼭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도 내가 충분히 들어주면 됩니다. 소위 공감의 소통이 가능한 대상을 마련하는 것이죠. 둘째, 충분한 휴식과 함께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운동은 신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뇌의 스트레스 영역을 이완시켜줍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몸으로 치유하는 것이죠. 셋째, 감정노동에 대해 충분히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왜 진상 고객이 생기는 것인지,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진상 고객이 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인간의 저열한 본성과 열등감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감정 노동자가 흔히 갖기 쉬운 오류가 저 사람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서 무시하나와 같은 과잉 일반화입니다. 사실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조속한 사회가 만든 속된 생각일 뿐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서 통용될 만한 진실이 결코 아닌 것이죠. 다섯째, 일에서 경험한 부정적 기억과 감정을 퇴근 후까지 가져가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퇴근 직후 바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심리적 세척 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히 나쁜 기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소위 반추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섯째, 평소 생각 멈추기 훈련, 복식 호흡 방법 익히기, 명상 같은 마음을 비우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우리 뇌도 단련되는 성질의 것이라서
평소 조금씩 연습하면 아주 큰 불상사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갑을 관계도 아닌데 압박감 때문인지 자신감을 자주 잃습니다. 대표님도 당당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자세로 익숙해져서인지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네요.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된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나를 표현하고 싶다면 먼저 어깨를 쭉 펴보세요.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상대를 위해 저자세의 태도나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데요. 그런 경우 자세가 움츠려들기 쉽죠. 매사 두 손을 꼭 모으고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체 언어 역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언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비굴한 포즈를 취하는 것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사 저자세의 포즈를 짓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의 호감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슈퍼맨 포즈를 취하면 슈퍼맨처럼 힘이 난다고 말했는데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한 자세, 일명 파워 포즈를 취하면 내 안에서 파워가 샘솟는다는 것이죠. 커디에 따르면 파워 포즈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더 힘이 나고 각종 병치레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하늘로 뻗거나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등의 하이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찌거나 웅크린 채로 턱을 개는 것 같은 로우 포즈를 취하는 사람보다 기운을 북돋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증가하는 대신 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늘리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의 면접에서 하이 포즈를 한 지원자를 뽑겠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미국 사례니 한국에서는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하겠죠. 여전히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포즈가 자칫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평상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걷는 것은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상사의 끝없는 질책과 감정노동으로 이제 제 자신이 한계치에 다다른 걸 느껴요. 처음엔 슬프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뎌지네요. 제 자신이 점점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간관계를 위한 내면의 언어를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들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관계도 존재하지요. 그러니 내가 에너지와 안식을 주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힘들 때라도 지속하거나 오히려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혹은 그런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집단 상담이나 치유적인 목적을 가진 독서 모임과 같은 나를 살리는 모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겠죠. 대개의 치유 과정에서 자기 수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그 가치 기준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또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자기 수용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수용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 이해는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 사회와 세계에 대한 통찰을 차츰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 통찰, 자기 수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다른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면의 상처가 많다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사람을 만나는 일이 힘들다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조금 더 근원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믿을 만한 심리서적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치료 분야에서는 그런 책을 치유서라고 하는데요. 저희 책 치유의 독서나 심리치유 책 읽기, 살아낸 시간이 살아갈 희망이다 해서 책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풀기 힘든 문제가 많이 있다면 개인 상담이나 직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잠시 휴직을 하거나 장기 휴가를 통해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